자, 오늘 이야기는 이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마이너스 8.92%. 네, 바로 이 숫자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산업 하나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이걸 딱 하나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어디서 가져온 흔한 통계가 아니에요. 바로 2025년 2분기 우리나라 건설업의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핵심 지표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아마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총 자산 증가율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성장세가 꺾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 2분기만 해도 플러스 2.2% 성장했었는데 세상에 딱 1년 만에 마이너스 0.29%가 된 거예요. 이건 산업의 덩치 그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각하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출 감소세인데요. 이게 무려 4분기 연속으로 그 감소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1분기에 마이너스 8.73%였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8.92%. 그러니까 역성장이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단순히 성장이 좀 둔화됐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회사의 맷집 자체가 지금 시험대에 올렸다고 봐야 해요. 수익성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률은 아주 살짝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지표, 바로 세전순이익률은 3.24%에서 2.87%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남는 장사가 아니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숫자 211.31%. 이게 뭐냐면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1년 전에는 이 비율이 229.7%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여유가 있었죠. 근데 이게 뚝 떨어졌다는 건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은 그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기업들을 정말 위험한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바로 부채 의존도입니다. 특히 이 표에서 차입금 대 매출액 비율을 한번 보세요. 1년 전 28.46%에서 무려 40.11%로 거의 수직 상승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기업들이 빚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신호죠. 높은 공사비, 고금리, 거기다 부동산 금융 문제까지. 전문가들은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덮친 거죠. 이런 전통적인 지표들로만 보면 솔직히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기존의 방식, 기존의 청사진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벽돌하고 시멘트만 바라보던 이 산업이 도대체 어디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모든 재무지표가 바닥을 가리킬 때 어쩌면 해답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연입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접는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건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 경영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생물 다양성이 있습니다.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의 종 안에서의 다양성, 여러 종 사이의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게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사업의 생존이 걸린 경제 문제구나 하고 말이죠.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2021년에 나온 MSCI 보고서를 보면 기후 변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ESG 이슈가 바로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딱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줄여서 TNFD 같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기업들한테 이제 당신들 사업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돈으로 계산해서 보고하세요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움직임이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건설 대기업 다유아 하우스 그룹,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요, 건설회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그 정의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어요. 정말 야심찬 장기 목표들을 세웠는데요. 예를 들어 2030년까지 녹지 공간 200만 제곱미터를 만들고 2055년이 되면 생물 다양성 손실을 제로로 만들겠다. 순손실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홍보용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 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는 거죠. 다이와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TNFD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전 세계 최초의 건설사 중 하나거든요. 이건 우리 정말 진심입니다. 라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REAAP라고 부르는 4단계 접근법을 씁니다. 첫째, 우리 사업이 자연과 어디서 만나는지 찾아내고, 둘째,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셋째, 여기서 어떤 리스크와 기회가 있는지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여기에 맞춰 대응하고 보고할 준비를 하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단순히 자기네들 건설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원자재를 사오는 것부터 고객에게 파는 주택과 서비스까지 전체 가치 사슬로 쭉 뻗어나갑니다. 심지어 협력업체들한테도 우리랑 일하려면 이런 지속 가능성 기준을 맞춰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수준인 거죠. 이건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자연에서 자원을 캐내고 쓰기만 했다면 이제는 자연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모델로 바뀌는 거죠. 단기적인 재무지표에만 목을 매던 과거의 청사진에서 생태와 재무, 이 두 가지의 장기적인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청사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안정적인 미래를 원한다면 그 답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해왔던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이와하우스는 자연에 투자함으로써 위기에 강하고 오래 지속 가능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연과 함께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건설 프로젝트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성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진짜 청사진은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태계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깊은 울림을 남기죠.